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1년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 한번 정리해 보고요. 여기를 기반으로 내년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흐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또 마지막 거래일에 저희가 네, 함께하게 영광입니다. 됐습니다. 저희 먼저 이제 2021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네. 상반기에 참 괜찮았어요.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네, 좋았죠. 그때 흐름까지 한번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1월에 3,000포인트를 돌파를 그쵸. 했죠. 이게 사실 1982년 코스피의 그 지수를 발표한 이후에 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드디어 뭐 3,000포인트가 네. 넘어갔다 이런 생각하니까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런 이유는 역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제는 기대치도 있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또 수출 증가세 뭐 워낙 좋았습니다. 이번 네. 연도에도 수출 증가세는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데는 기대감.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이제 높아질 거다라는 이제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1분기에 1월 달에 또 이렇게 3,000피를 넘었고요.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 뭐 코스피의 특징은 사실 초반에 많이 들었던 BBIG, 네. 예, 이 BBIG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두각이 되면서 굉장히 초반에 인기를 얻었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작년의 바이오보다는 올해는 게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이 사실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두 번째 특징으로 본다 보면 공모죠. 예, 이제 IPO 같은 공모 금액이 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뭐 SK IET 2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공모가 됐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4조 3천억 원인데 뭐 워낙 사실 연기금이 사랑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크래프톤은 그래서 크래프톤이 이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에 1,0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섰죠. 이거는 우리 그때 2000년 이후 IT 좀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이후로 또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코스닥도 사랑을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저희가 상반기 뭐 천스피 뭐 천스다 네, 3,000피에 대한 그 네. 뒷면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 유입이 또 맞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었는데 하반기는 좀 달랐어요. 네. 좀 개인분들이 매도도 많이 했고 네. 자금도 뭐 ETF나 해외 쪽으로 많이 또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고 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신성들은 있었습니다. 네. 하반기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었죠. 하반기에는 사실 그랬죠. 이제는 평가를 했을 때 서학개미가 승리했다라고 그렇죠. 이제 네. 얘기할 정도로 사실 동학개미는 약간 울상을 줬고 확실히 서학개미들이 승리했는데 근데 또 하반기를 얘기했을 때 연기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사실 이제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 아마 또 치를 뜨실 것 같은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10조 원치 매도를 했거든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매도 세력을 본다 그러면 네. 정말로 이제 외국인과 연기금이 반반씩 했어요. 전체 매도 물량을 본다 그러면 그 정도로 사실 연기금이 많이 팔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에서.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삼바라고 얘기하는 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매수를 한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 연기금을 연초 이후부터 계속 좀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랬고 대장주였죠. 그래서 네.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국내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비중을 늘려는 그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했었고요. 특히 이제는 목표치였죠. 그 16.8%가 목표치였고 거기에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3% 포인트 정도 이거를 이제는 가중치를 줬었는데 뭐 이번에 18.4% 국내 주식 비중을 했었으니까 목표치는 맞췄죠. 대신에 맞추는 대신에 국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가장 사랑했던 삼성전자 대장주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원망의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하반기에 연기금이 그럴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이제 소재주 같은 경우는 강세를 배웠는데 사실 제조, 그러니까 2차 전지 제조회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실망하는 매물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반면에 본다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들어와서는 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LG 엔솔이 물적 분할돼서 이제는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엔솔이 상장하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이 저가 매수,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받았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LG 엔솔이 상장에 성공하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면 뭐 삼성 SDI 뭐 저평가다. 그래서 이제는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올 가능성도 연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2차 전지주도 또 눈여겨볼 만했다. 하반기도 그다음에 상반기 내년 이제 상반기에 또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연기금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까가 궁금한 게 포트폴리오를 해외 쪽으로 많이 돌렸고 네.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좀 샀던 종목들을 보니까 그렇게 지금 수익률은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이 부분 체크해서 살펴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뭐 2차 전지 쪽 게임 쪽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 올 한 해를 통틀어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있다고 하면 NFT, 메타버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도 흐름은 계속 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내년에 옥석 가리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좀 기준을 잡아볼까요? 그 이번 연도 또 요약을 하라 그러면 메타버스가 스치기만 해도 올랐던. 막 네, 그렇죠. 뭐, 그냥 다 상한가 가고 그랬죠. 네, 뭐 스치기만 해도 뭐 계속 올랐던 빨간불이 켜졌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세 자릿수 상승률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주가가 코인도 아니고 네. 이렇게 세 자릿수 상승률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뭐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실망한 매물들이 사실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순환 매장에서 이제 찾고자 이런 그 메타버스라든지 NFT를 좀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니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은 역시나 FSN이죠. 주가가 한 1000% 이번 연도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527% 상승을 했습니다. NFT 대표 주자죠. 그 위메이드 같은 주가는 뭐 1499% 1위였거든요. 정말 뭐 관련돼서 해서 뭐 네.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따뜻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그럼요. 네. 이거는 제 주위에도 사실 계십니까? 뭐 코인부터 시작해서 이 말 그대로 그 위메이드와 관련된 코인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뭐 훈훈한 네. 한 해를 보냈던 분도 계시고요. 10월만 하더라도 161%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리고 정말로 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그냥 스치기만 해도 올랐고 네. 내년에는 이제 옥석가리가 되겠죠. 실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 옥석가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약바이오 쪽에 그런 사실 다 제약바이오나 메타버스나 꿈을 먹고 사는 맞습니다. 산업인데 이번의 꿈은 메타버스 쪽에 좀 쏠린 게 아닐까 싶고요. 자, 근데 또 한 12월까지 최근까지를 보면 또 흐름이 약간 또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반도체, 전기전자, IT 다시 좀 고개를 드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도 외국인 유입까지 들어오니까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네. 내년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지금 22년도에 가장 기대되는 종목 섹터를 뽑으라 그러면 뭐 반도체 네, 특히 당연히 이제는 1등이죠.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DB 하이텍 이런 반도체 제조 기업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또 제조기업만 또 둘 수 있는 건 아니라요.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얘기하죠.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도 기업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좀 매도세로 돌아섰고 오히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매수하는 장터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뭐 3조 원 넘게 이제 순매도했을 때 그 물량을 고스란히 사실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3분기부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또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왔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선방향돼서 이제는 좀 해소가 됐다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기금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물량을 가장 많이 파도한 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그 국내 주식 비중을 내년에 또 낮춥니다. 더 낮추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을 또 풀 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올 한 해를 정리해봤습니다. 상반기 뭐 파죽지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메타버스, NFT, 위메이드 이런 기회들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잡아가는 또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또 관련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 쉽지 않은 시장에서 매매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새해 첫날이면 까마득해 보이는 폐장날도 어김없이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자, 올 한 해 폐장일에 개장을 1시간 반가량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우리 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째 2,000피를 탈피하지 못하던 코스피가 올해 1월 7일 사상 최초로 3,000피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반한 수출 증가와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거둔 성과였는데요. 1월 25일에는 3,200선을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2, 3월에는 활력을 잃으면서 1분기에는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동력이 1분기가 지나고서는 서서히 잃은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그러다 2분기 들어서 다시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월에는 3,300선을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4월에는 이 코스닥 지수도 약 20년 7개월 만에 1,000선을 넘기면서 천스닥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는 IT 붐이 지나간 뒤 줄곧 1,000선 아래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넘긴 거라서 더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이때는 코로나 관련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로 천스닥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뜨거웠던 상반기 시장은 잠시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의 테이퍼링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코로나 4차 대유행 등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맥을 주지 못하는 우리 시장을 뒤로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는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다가 11월부터는 양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섰고요. 이달 들어서도 6조 원을 웃도는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학개미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한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은 3,908억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97% 증가했고요. 해외 주식 보관 금액도 올해 10월 말 기준 746억 달러로 작년 말에 470억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해 서학개미들의 투자 수익률은 동학개미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시장은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신규 상장하는 이 신규 상장 기업 공개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단위 대역급 상장이 몰리면서 올 한해 IPO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는데요. 올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공모주는 총 115개로 누적 공모액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기존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10년의 10조 원과 대비해도 2배가량 웃도는 수치인데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모든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대다수가 흥행에 성공했고 따상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늘었고 개인 물량 중 절반 이상의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더욱더 거센 열풍이 불었는데요. 자, 내년에는 이 기업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IPO 규모는 3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나 대역급 종목들이 줄줄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 한해 시장 정리해보셨습니다. 네, 시장의 키워드 한눈에 정리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희는 내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내년도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요인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어떤 거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부정적 요인은 연초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과연 이제 종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인데요. 사실 경구용 이런 치료제가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주가의 반등이 확실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 이게 약간 이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계의 그 실질 구매력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뭐 가게든 기업이든 간에 일단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경기 둔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이제 이건 부정적인 이유고요.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좀 본다 그러면은 역시나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자산 포트폴리오 작성하실 때 굉장히 좋다. 왜 그러냐면은 자산 가격의 하락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준금리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실질금리, 시장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11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8% 나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3.7%.
계속 지금 2%로 넘어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6%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금리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면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럼 자산에 대한 당연히 이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고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건데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면은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동산과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 이렇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자산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테마가 있습니다. 내년 이제 1월 되고 그러면은 주요 여당이나 야당이라든지 정책들이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면 항상 이런 정책 테마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약들이 계속 구체화된다 그러면 관련된 주가들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긍정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CES가 있죠. 물론 지금 연기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과연 스케줄대로 1월 달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많은 기업들이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전에 대한 이런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 통화 정책이 뭐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룸은 네.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내년도 포트 정리를 좀 해본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뭐 반도체라고 봅니다. 무조건 담는다. 네, 저는 그냥 원래부터 사랑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작년 8월 달이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낸 이후에 사실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실 좀 차갑게 변했는데 다시 지금 뭐 반대적인 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나왔죠. 이 클라우드 서버 강세로 인해서 이렇게 다운사이징이 짧아질 것이다라고 이제는 보고서가 정반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더라도 굉장히 조금 다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전반적인 올해 시장 정리해봤고요. 또 내년까지 어떻게 포트 정리해 볼 것인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